어머님,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인데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저는 손주 생각해서 당근도 별 모양으로 깎고 시장 보느라 다리가 부러지게 돌아다니고 이게 다 개밥이었다고?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정성이, 내 마음이 그렇게 하찮았어?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저는 무슨 그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말을 하든가. 어쩌자고 이렇게. 인선이가 맞았어. 내가 호구였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아니란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동네 개들이 놀라 달아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숙희 여사의 분식집 마지막 날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운영하던 가게의 마지막 주문을 받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60대의 나이로 맞이하는 은퇴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막막한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작은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못 먹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분식집 근처 단골 학생들의 말에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 하나만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특별한 양념 비법과 정성이 담긴 요리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점심시간이면 직장인이 오후에는 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거 보기가 안쓰러워서 큰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모두 이 가게에서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상가 건물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손목 수술 권하는 것도 안 들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손목 통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볶고 그릇을 나르는 일이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들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근처 중학교 어머님의 말에 그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였습니다. 의사도 더 이상 무리하면 손목 수술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저 떡볶이 마지막으로 한 접시만 더 주세요. 학교 시간에 맞춰 찾아온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주문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학생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손님도 있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가끔 들르는 단골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내일부터는 실컷 주무셔도 돼요. 아들이 그녀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은퇴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겼습니다. 늘 건강을 걱정하던 터라 이번 결정은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을 떠나려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였습니다. 손님들의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그녀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가게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와 평생을 식당 일로 보낸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니도 이제 알아둬야지. 시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남매를 키우면서도 기사 식당을 운영했고 틈틈이 밭일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아이고, 인수가, 너는 손이 야무져서 뭐든 금방 배우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그녀는 더욱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특히 양념의 비율을 맞추는 일은 시어머니의 특기였습니다. 한 숟가락의 차이로도 맛이 달라진다며 늘 정확한 양을 강조했습니다. 이 깍두기는 절대 소금을 먼저 넣으면 안 돼. 배추는 소금 절이고 무는 설탕 절여야 해. 시어머니의 특별한 비법들은 하나하나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병환 중에도 시어머니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가족들의 끼니를 직접 챙기셨고 손님상을 내놓을 때면 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해야 맛이 있지.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시어머니는 부엌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도 요리를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비법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수가, 이제 네가 해라. 내 손맛이 다 이 손에 갔으니. 마지막까지도 시어머니는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음식 맛이 어떤지 물었고 양념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꼭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다 지켜봤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비법 노트를 전해받았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공책에는 시어머니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념 비율부터 손님 접대하는 방법까지 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시어머니의 지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네 차례다. 내 비법은 다 여기 있으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비법 노트를 가슴에 품은 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끈기 있는 삶의 자세,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분식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특별한 양념 비법은 그녀만의 것이 되었고 그 맛을 찾는 손님들로 가게는 늘 북적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손맛은 여전히 그녀의 손끝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보세요. 인숙이 씨 되시나요? 여기 병원인데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왜 안 와? 어린 아들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려던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학교에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주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친구들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게 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는 겨우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언니, 이러다 쓰러지겠어. 좀 쉬어야지. 동생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비 내야 되는데. 엄마 교복이 작아졌어. 자녀들의 요구 하나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특별한 양념 비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눈물을 참으며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그녀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보며 새로운 메뉴도 연구했습니다. 점차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가게 일 도와줄게. 주말이면 아이들도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며 조금씩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자녀들은 모두 제 앞길을 찾아갔고 그녀는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콤한 휴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밀린 드라마도 실컷 보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쉬셨어야죠.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목욕탕에서 만난 동네 지인들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여유로움이 달콤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컸잖아요. 딸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 뒷바라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딸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콤한 휴식은 점차 지루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히 보내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사님, 우리 식당에서 일주일에 2~3시간만 일하실래요? 그냥 가벼운 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네 중국집 사장의 제안에 그녀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또 그릇 나르다가 손목 다치시면 어떡해요? 딸의 강력한 반대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저 자리에서 시작했던 하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이랑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터에서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며느리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는 일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게에서는 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는 말상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취미생활 하나 시작해보시는 건 어때요? 큰딸이 제안했지만 그녀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를 하며 보냈던 시간들, 손님들의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났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텅 빈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도예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뭐라고? 미쳤니?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던 아들은 늘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지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시간이면 늘 칭찬을 받아왔고, 과학실에서 실험 기구를 다룰 때도 남다른 솜씨를 보였습니다. 엄마, 난 이게 더 좋아. 흙 만지는 게 너무 재밌어. 퇴근 후에 도예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반대하셨을까? 오히려 응원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면 충분해.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듯 했습니다. 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땅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도예 공방을 짓는다며 새벽부터 나가더니 몇 달 뒤에는 아담한 공방을 완성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지을 거야. 아들 부부는 공방 옆에 아기자기한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고 흙과 나무의 냄새가 어우러진 포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힘 빼고 천천히. 그렇지. 잘하고 있어. 주말이면 도예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로 공방이 북적였습니다. 아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도예를 가르쳐 주었고,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면 더없이 자상했습니다. 체험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뿌듯했습니다.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이 무색하게 이제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학교랑 계약했어. 체험학습 정기 프로그램으로.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체험 예약이 늘어났고 인근 학교의 정기 체험학습 장소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단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저녁 먹자.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셨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정겨웠습니다. 도시의 바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온 며느리도 이제는 완전히 이곳에 적응한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퇴근 후에 허전함을 달래러 온 그녀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찻잔을 다듬으며 짓는 아들의 미소가 어릴 적 그의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녀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오이냉국 담가주실 수 있어요? 오이냉국. 갑자기? 평소 입맛이 좋던 아들의 부탁이 의아했습니다. 더 물어보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실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요. 간도 잘 안 맞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며느리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밥상 차리는 것조차 어려워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져다 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선 그녀는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이냉국 하나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이냉국에 더해 가지볶음, 고구마 줄기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며 멸치볶음도 했고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아놓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반찬통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른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잖아. 잘 먹어.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다 이랬어. 시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실력이 늘었지.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이냉국 너무 맛있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네요. 그녀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이 이제는 아들 내외의 밥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기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김치도 담가줄게. 내가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만들어줄까? 어머님,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을 달래줄 새로운 일과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직접 와서 가르쳐 줄게. 같이 하면서 배우면 더 빨리 늘 거야.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넘기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반찬 배달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요리가 너무 어려워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퇴사한 며느리는 도시에서는 나름대로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배달도 있고 맛집도 많아서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음식점도 많고 배달도 쉬워서 요리를 잘하지 못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 온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싱거운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짜? 남편의 잦은 불평에 며느리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특히 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이 짜거나 싱거웠고 그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소금을 조금만 넣었더니 싱겁다고 하고 오늘은 더 넣었더니 짜다고 하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리책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책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너무 달랐습니다. 밥솥으로 밥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국이랑 반찬이 너무 어려워요. 남편이 어머님 음식 맛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수없이 실수하고 배우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보, 나 오늘도 도시락 안 싸가도 될 것 같아. 결국 남편은 도시락도 거절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방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며느리의 음식은 점점 식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죠.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시의 편리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반찬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레시피 노트도 함께 보여주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반찬도 해주고 내게도 가르쳐 줄게. 어머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훌쩍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와 가르침을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세 가지 반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요리를 배울 때까지만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이틀 만에 다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녀의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먹었길래 벌써 다 떨어졌어? 아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 2회로 반찬 만들기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김치찌개용 김치도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된장찌개용 된장도 떨어졌는데. 요청사항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반찬의 가짓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가지였던 반찬이 어느새 5가지, 6가지로 불어났습니다. 이거 좀 봐. 시장 물가가 이렇게 올랐네. 장을 보면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집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손주를 위한 반찬은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가 할머니 멸치볶음은 무조건 다 먹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는 멸치볶음 더 많이 해줘야겠다.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그녀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꼬마 손주가 자신의 반찬을 좋아한다는 말에 피로도 잊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손목이. 긴 시간 칼질을 하다 보면 은퇴 이후였던 손목 통증이 다시 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제일 맛있는 식당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여보가 살도 좀 찌셨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습니다. 시장 보는 일도, 장시간 서서 요리하는 것도, 손목 통증도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 매일 아침 그녀는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절 반찬을 골고루 넣어 영양가도 생각했고 손주의 입맛도 고려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용돈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며느리가 용돈을 건네려 할 때면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장보기 값이 만만치 않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녀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좀 배웠을 텐데. 혼자 있을 때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또 다시 힘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딸은 어머니의 장바구니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엄마, 또 인균에 반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너는 왜 또 그렇게 화를 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인규 걔는 지네 엄마가 무슨 가정부인 줄 알아?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지만 딸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엄마를 집안 호구로 만들어놨네. 은퇴하시고 편히 쉬시라더니 이제는 돈도 안 받고 가정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라뇨? 다 문제죠. 장 보시느라 들어가는 돈도 문제고 매일 반찬하시느라 아프신 손목도 문제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 내 손목이잖아. 너 혹시 너만 안 해준다고 지금 이러는 거냐?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네만 챙기시고 맨날 인균의 얘기만 하시고 제가 보기엔 인균애가 엄마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요. 이용? 내가 좋아서 하는 걸 왜 이용이야? 내가 가까이 살았어도 해줬을 거야. 전 절대 엄마한테 그런 부탁 안 했을 거예요. 인균애는 엄마 은퇴하시자마자 이렇게 부려먹고. 부려먹다니. 사실이잖아요. 전업주부인 올케는 뭐하고 오빠는 왜 밖에서만 돈 벌어온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매일 반찬을
너는 새아가 얘기는 하지도 마. 걔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노력은 무슨. 엄마 반찬 믿고 요리도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부엌에 놓인 반찬통들이 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된장, 고추장, 김치에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재수 씨는 영영 배우려고도 안 할 거라고요. 너는 그만 좀 해. 내가 귀찮아서 그래. 내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엄마, 나가. 너 때문에 머리 아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자꾸 참견이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통제당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다툼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딸 인선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그때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강릉에 사는 오랜 친구가 알이 꽉 찬 암개를 보내온 것입니다. 택배 상자를 열자 싱싱한 꽃게 향이 풍겼습니다. 친구의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인수가 이번에 잡은 개가 특별히 시하더라. 너 어릴 때 꽃게찜 좋아했잖아. 이거 받으면 생각나겠지. 그때 우리 둘이서 게 먹으면서 얼마나 수다 떨었다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꽃게찜을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게 한 마리도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걸로 게장을 담가야겠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의 비법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양념게장은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양념게장이 제일 좋아요. 며느리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양념게장은 그녀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이렇게, 그리고 이틀은 숙성시켜야 해. 꼼꼼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껏 게를 손질했습니다. 게의 크기가 달라도 간이 고루 배도록 하는 것이 비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간장게장용 육수는 따로 우려냈고 양념게장 소스는 재료를 하나하나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인규 내외가 좋아하겠지. 인선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틀만 숙성시키면 되겠다. 그녀는 게장을 정성스레 통에 담았습니다. 간장게장은 큼직한 암게를 골라 담갔고 양념게장은 특히 신경 써서 양념을 골고루 발랐습니다. 이거 하나는 인선이 줘야겠다. 마음 한켠에서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다퉜어도 피부치인데 이런 귀한 음식을 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내외에게 먼저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게장을 담그며 그녀는 설렜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게장통을 정리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장이 큰 사건의 도화선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숙성시킨 게장을 들고 그녀는 아들 인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귀한 꽃게로 만든 게장을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벽녘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가 그친 탓에 시골길이 질척였지만 그녀는 게장통을 소중히 안은 채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동네 들개들이 또 쓰레기를 뒤지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들개 대여섯 마리가 늘 그 근처를 서성이곤 했으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웅덩이 근처에서 들개들이 무언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들이 파헤치고 있는 것 속에서 낯익은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뚜껑의 반찬통. 분명 어제 아들 내외에게 건넨 바로 그 반찬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개들이 물고 있는 음식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래기 나물, 고사리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어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특별히 공을 들인 간장찜닭이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까 싶어 당근을 일일이 별 모양으로 깎아 넣은 찜닭. 시어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양념 비법으로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요리였습니다. 개들이 물어뜯은 달고기 사이로 선명한 별 모양 당근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질척한 땅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지만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목이 메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개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장찜닭을 만들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좋아할까 싶어 당근을 깎느라 손가락이 베었던 것도, 양념이 딱 맞나 싶어 몇 번이고 맛을 봤던 것도 모두가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들고 있던 게장통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 게장도 결국 개밥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강릉 친구가 보내준 귀한 꽃게로 시어머니의 비법대로 담근 소중한 게장이, 그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개들이 달려들어 반찬통을 더 헤집어 놓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도, 장보기가 힘들 때도,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도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리고 손주가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에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지적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를 집안 호구로 만들었다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에 적힌 비법대로 만든 반찬들, 손주를 위해 별 모양으로 깎은 당근, 며느리가 좋아한다며 넉넉히 담근 멸치볶음.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이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질척한 땅을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들개들은 여전히 반찬을 뒤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어떻게 반찬통을 물고 왔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게장통을 꼭 쥔 채 아들네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어제 전달한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그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반찬통을 꺼내 개들 앞에 내용물을 쏟아붓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떨어진 반찬통이 땅에 굴러갔습니다. 거기엔 분명 어제 만든 콩자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그녀의 절규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게장통을 땅에 떨어뜨린 그녀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인데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저는 손주 생각해서 당근도 별 모양으로 깎고 시장 보느라 다리가 부러지게 돌아다니고 이게 다 개밥이었다고? 며느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정성이, 내 마음이 그렇게 하찮았어?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저는 무슨 그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말을 하든가. 어쩌자고 이렇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대로 만든 반찬들, 밤늦게까지 손목이 아프도록 다듬고 썰었던 재료들, 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고르고 고른 식재료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선이가 맞았어. 내가 호구였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아니란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동네 개들이 놀라 달아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시어머니한테 배운 음식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게장통에서는 간장이 흘러나와 질척한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지금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사랑이 이렇게 거리에 버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예상과 달리 며느리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인규 씨가 제 음식은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얘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해요. 손이 부르트고 팔이 아파도 계속 만들어요. 근데 인규 씨는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한 숟가락도 안 먹어요. 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엄마가 해준 반찬 있잖아. 그 말만 하고 매일. 그래서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냐? 어머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요리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밤새워 가면서 연습했어요. 근데 인규 씨는 며느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엄마 반찬 언제 가져와? 엄마가 해준 김치는 언제 떨어졌지? 오늘은 엄마가 해준 반찬 없어? 맨날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걔한테 줘버렸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반찬을 버렸어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절 무시하는지, 제 노력을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땅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3시간 동안 만든 김치찌개는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가 해준 반찬 있지 않아? 그러더니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만 찾아서 먹었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제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님 음식만 찾는 인규 씨 때문에 제가 며느리는 다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저 제 음식을 한 번이라도 맛있다고 해주길 바랐다고요. 근데 인규 씨는 미쳤죠? 저도 알아요. 제가 미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런 식이니까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인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만 고집하던 아들. 그 버릇이 결혼해서도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물 섞인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속 배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게장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게장통을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통이 깨지면서 정성스레 담근 게장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귀한 꽃게로 만든 게장이 진흙탕 속에 뒤섞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는데. 그녀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계속 뭐라고 외쳤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아들 인규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됐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규였습니다. 엄마, 오늘 게장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손목이 아프도록 음식을 만들고 연금으로 빠듯한 살림에도 좋은 재료만 고집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들, 그 소중한 레시피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엄마, 게장 왜 안 가져와요? 문자를 읽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음식을 버린다는 사실도, 지금 벌어진 일도. 게장은 내일. 떨리는 손으로 거짓말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을 둘러보니 온통 반찬통들 뿐이었습니다. 내일 가져다 주려고 준비해둔 것들, 장이 다 되어가는 김치, 방금 완성한 게장까지. 이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그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해둔 반찬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반찬들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정성, 그녀의 사랑, 그녀의 시간,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장을 보러 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가계부를 펼치자 그동안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장보기 비용, 반찬 종류, 장 담그는 재료값까지 꼼꼼하게 적어둔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해도.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연금의 절반 이상이 반찬값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만 고집했던 시간들. 이제 보니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규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딸 인선이가 보내온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으셨죠? 제가 인규한테 전화해 볼까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의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나 많았네. 냉장고에 있는 모든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늘어놓았습니다. 된장, 고추장, 각종 장아찌.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대로 정성껏 담근 것들이었습니다. 큰 대야를 꺼내왔습니다. 하나둘 반찬통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가 뒤섞이고 된장과 고추장이 뒤엉켰습니다. 이제 이 반찬들의 정체성도 가치도 없어진 것처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개장 언제? 인규야, 너랑 며느리 둘 다 지금 당장 와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묻지 말고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그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영수증들을 한데 모으고 반찬 만드는 재료값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며느리가 버린 반찬이 담겼던 통을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개들이 물어뜯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의 사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인규와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고 인규는 영문을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앉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대야와 사진들, 그리고 가계부를 보며 인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규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반찬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겠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인규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그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금액들, 장보기 내역, 반찬 종류들. 매달 들어간 비용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연금의 절반 이상을 너희 반찬값으로 썼다. 좋은 재료만 고집했지. 내 아들 며느리 손자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인규가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난 그저 그저는 무슨 그저? 엄마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걔한테 줘.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어머님 반찬만 찾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조용히 해. 인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대야 안의 반찬들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친구가 보내준 귀한 꽃게로 담근 게장도 내 와이프가. 엄마,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인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다고? 내가 내 음식만 찾아서. 내 와이프가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야 안에서는 뒤섞인 반찬들이 처연한 빛을 발했고 가계부의 숫자들은 그녀의 헛된 정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이미 나버린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들 내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다.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남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시어머니처럼 살면 며느리도 나처럼 될 줄 알았지. 이걸 걔들한테 던져줬다. 그것도 모자라서 게장까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조용히 해. 그녀의 외침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핸드폰 꺼내봐. 네? 어서. 떨리는 손으로 인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번호를 찾아 차단을 눌렀습니다. 나도 차단했으니 너희도 차단해라. 이제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나타나지도 마. 엄마, 이러시면 너희가 이럴 거면서 뭘. 내가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줘. 걔들이 내 반찬 뜯어먹는 걸 보고도 더 뭘 봐라. 그녀는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보이니? 이게 다 너희 거였어. 이제는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유산 그것도 기대하지 마. 다 팔아서 요양원 갈 거야. 너희한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엄마, 저희가 유산 바라고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짓이야?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겠지? 어차피 걔들 밥이 될 텐데. 어머님, 제발. 나가. 당장 나가. 그녀의 손이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난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그래, 나 이제 어른스럽지 않을래?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해. 인규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마지막 말을 하고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도 사과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차단했던 번호를 바꿔가며 아들 인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만 수십 통, 부재중 전화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단단히 혼을 냈어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와이프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녀는 문자들을 하나둘 읽어보다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는 더 많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어떤 말로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인규 씨가 매일 밤 울어요. 새벽에 온 며느리의 문자를 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눈물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려 하다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가다가 동네 슈퍼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녀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울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지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매일 밤 편지를 써요. 용서를 빌려고. 인규의 또 다른 문자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지도 사과도 눈물도 모든 것이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매일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읽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인선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엄마만 신경 쓰는 거라고 이제부터 챙겨주지 마요. 엄마만 생각해. 딸의 지지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시장에서 꽃게를 보면 가슴이 아팠고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장은 담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부부 꼭 화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다시 울리는 문자에 그녀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길가의 개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반찬통만 봐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이 상처만큼은 시간도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것은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인규가 사춘기에 방황할 때도 딸 인선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울 때도 그녀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분식집에서 매일 서서 일하다 터진 정맹류도 밤새 반찬을 만들다 구부러진 허리도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음식 솜씨로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결국 그 음식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인규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시절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사진 속 인규는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는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뭐였나? 밤새 이어지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바쳤는데 남은 건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그 모든 시간이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딸 인선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딸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된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장맛을 보며 자식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신 회복하기 힘들겠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식을 위해 바친 세월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나온 낡은 반찬통들을 보며 그녀는 먹먹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음식을 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생일이며 기념일을 빼곡히 적어두었는데 이제는 그저 빈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에는 아들 내외의 편지가 들어있었고 현관 앞에는 며느리가 무릎 꿇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직접 쓴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계란말이랑 멸치볶음이랑 당근으로 만든 별도 보고 싶어요.
서툰 글씨로 쓴 손자의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종이 가득 그려진 별 모양의 당근, 그림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림 옆에는 할머니 당근별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며느리는 또다시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반찬을 제대로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마르는 아이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잘 안 먹어요.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오고. 아이의 옷이 헐렁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해주던 반찬만 먹다가 이제는 다른 반찬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손자만이라도. 인규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집 앞에서 서성이는 아들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대문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던 반찬통에 조심스레 계란말이를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레 당근을 별 모양으로 깎아 넣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반찬통을 놓으면서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반찬을 뒤지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고 그 배신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반찬통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며느리가 반찬통을 품에 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손자의 그림이 또 왔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손자의 웃는 얼굴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 합니다. 손자의 그림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더 흐르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 더 아물면 그때는 아들 내외와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